안녕하세요. 연합인포맥스 이만원 특파원입니다. 네,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.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. 다음 주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증폭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조정받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.49% 하락 마감했습니다. 0.5% 가까이 되는 낙폭이 나왔고요. 전거래일 대비 200포인트 가까이 밀린 모습입니다. 네, S&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.65% 하락했고요. 종가는 5,117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네,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. 오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.96% 하락하면서 거의 1%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요. 나스닥 지수는 16,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네, 오늘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전일 대비 1bp 정도 오른 4.3% 나타내고 있는데요.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22bp 가량 올랐습니다.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셈인데요. 채권 금리의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네,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냈습니다. 시장이 드디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항복하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.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주가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,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금융시장은 다음 주에 FOMC 이후 발표되는 미국의 점도표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떨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연준이 점도표상 올해 금리 인하 폭을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. 오늘 JP모건에서도 중요한 콜을 내놨습니다. JP모건 올해 연준이 금리를 1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. 이 금리 인하 전망치를 75bp로 축소를 했습니다.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늘 이제 투자자들에게 전한 서한에서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125bp에서 75bp로 축소를 했습니다. 25bp씩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5번 인하에서 3번 인하로 축소를 한 것이고요. 물론 이제 3번 인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에 반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전망폭을 대폭 축소를 한 모습입니다.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번 점도표에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가 기존의 3차례 인하에서 2차례 인하로 이동할 가능성이 50% 이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패드워치2를 보고 계시는데요.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2%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.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44%에 육박하는 참가자들이 연준이 6월까지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의미입니다.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 통화정책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. 근데 다음 주 패드도 큰 이슈이지만 다음 주 초에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 결정도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는 FOMC보다도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. 일본 유력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에서 오늘 큰 보도를 냈습니다. 일본은행이 다음 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마이너스인 현행 단기 금리를 0%에서 0.1% 범위로 인상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. 만약에 실제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됩니다. 네, 일본은 지난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니혼게이자이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종식뿐만 아니라 YCC 정책을 철폐하고 또 ETF와 부동산 리츠의 신규 매입도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네,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다음 주 FOMC의 점도표에 대한 두려움과 뿐만 아니라 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오늘 이제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에 대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.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장단기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데요. 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일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. 지금 미시간대가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3.0%, 그리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2.9%로 나타났고요. 직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. 특히 지금 5년 장기 기대 인플레 수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4개월째 2.9%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.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개월 연속으로 3.0%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
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76.5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보다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뉴욕 증시는 또 변동성이 많이 증폭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오늘 뉴욕 증시의 새마녀의 날인데요. 주가지수 선물, 그리고 옵션,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새마녀의 날이 오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새마녀의 날에 역대급의 선물 옵션 양이 만기가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오늘 만기가 돌아온 선물 옵션 거래의 규모가 5조 달러를 넘는다라고 합니다. 이 대부분의 옵션은 이제 콜 옵션이었다라고 하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S&P 500 지수에 연결된 이 옵션 거래가 많았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전했습니다. 이 빅스 지수는 약간 오른 모습입니다. 월가의 공포 지수로도 불리는 빅스 지수가 오늘 0.07% 오르면서 14.41 정도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오늘 S&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기술주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테크 섹터가 전일 대비 1.29% 하락했고, 통신주도 1% 이상 밀렸습니다. 자율소비재 섹터도 1% 넘게 내렸고요. 반면에 에너지와 유틸리티, 자재, 그리고 산업주는 섹터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오늘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.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2% 이상 밀렸고요.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가 나란히 1.5% 이상 밀렸습니다. 아마존도 2.5%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애플과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.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급등세에서 계속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엔비디아 주식이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일단 꺾이면서 시장 전체가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.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878달러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.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52주 최고점에서 9.8% 정도 거의 10%가량 하락한 수준이고요. 지난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 동안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오늘 또 다른 AI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5%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네,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0.6%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네, 월가의 테슬라 강세론자 캐시 우드가 최근 테슬라 주가 급락 국면에서 이 테슬라 주식을 줍줍했다, 저점 매수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요.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들의 ETF가 어제인 하루 전에 테슬라 주식 21만 주 이상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. 총 3,521만 달러에 달하는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요. 네, 다음 주 열릴 FOMC에서 미국 연준의 점도표 수정 가능성, 그리고 금리 인하가 6월에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이번 주 시장에 퍼지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특히 엔비디아 상승세도 주춤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밀리면서 주간 0.7% 하락했는데요. 이제 다음 주에는 빅위크가 다가옵니다. 우선 이제 다음 주 연준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전에는 17년 만에 큰 변화를 낼 수 있는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AI 개발자인 GTC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.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네, IPO 시장에서는 다음 주 레딧이 뉴욕 증시에 데뷔합니다. 이런 모든 부분 이제 다음 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. 저는 다음 주 다시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